첫눈에 빠지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첫사랑, 멜로, 우겐키 데스까, 러브레터 다 피해야 됩니다. K 콘텐츠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사례를 보통 쓸 때 K 콘텐츠, 넷플릭스 막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은데,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아니면 뭐 K-팝 데몬터스, 그런 거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약간 이제 OTT 쪽에서 특히 넷플릭스겠죠. 거기서 이제 어떤 여러 그 컨텐츠를 좀 보면서 국내 작품들, K 그 작품들의 어떤 흥행 성공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거 빼고 몇 가지 예를 들었을 때 한 3가지 정도, 그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수를 좀 한다면 이 K 컨텐츠 열광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어떤 그 관점을 이제 주장하는 것까지 나아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 글로벌 그 플랫폼이 도입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K 그 문화 우리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지, 영향을 어떻게 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넷플릭스라는 게 생겨서 K 컨텐츠가 어떻게 확장이 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컨텐츠 자체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고요. 제작 산업적인 면에서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둘 다 해도 되고, 뭐 그렇게 풀면은 좀 해결되겠죠. 예, 피할 건 피하면서 좀 디테일한 거 3가지 정도를 잡으면서 공통점을 찾아내면서 그것을 주장을 연결 지으면서 또는 산업적인 그 이유까지도 같이 붙이면서 끌고 가면 된다는 얘기죠. 뭐 쓰면 되죠. 첫눈에 빠지다를 주제로 방송 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시오.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기획안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기획안 쓰는 문제라서 이거는 기획안 쓰기를 따로 해야 돼요. 이거 설명하면 또 1시간 걸리기 때문에 이거 넘어갈게요. 이게 나중에 다룰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해석과 접근이 기획 그 안에 기획 의도에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쓸 때 첫눈에 빠지다 그러면은 딱 이게 교수님들 항상 그러거든요. 모든 문제가 첫눈에 빠지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장르가 뭐가 떠올라요? 첫사랑, 멜로, 우겐키 데스까, 러브레터 다 피해야 됩니다. 절대로 교수님한테 좋은 점수 받기 힘들어요. 합격한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스테레오타입한 거는 좀 피하는 게 좋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제가 이 방역과 장문 가르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네요. 16부작 드라마가 8에서 10부작으로 줄어든 이유는 뭘까? 이것도 2024년, 2025년 연속으로 출제된 건데 관점이 좀 필요하죠? 일단은 16부작 드라마가 8에서 10부작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눈에 눕기를 좀 끄는 글을 쓰려면 여러분의 견해를 밝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찬성, 반대한다 이런 것보다 문장을 그렇게 쓰라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어요. 숏폼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서 시청자의 시청 패턴이 변화될 거야. 드라마 제작비가 상승할 거다. OTT 등장 이후 그 사전 제작 방식으로 바뀌어서 그렇거나, 영화계 인력들이 드라마 기용이 돼서 그렇거나, 영화 찍은 사람들이 짧게 찍는다는 거지. 시즌제니 파트제 드라마가 증가되거나 뭐 이런 거죠. 이런 이유를 다 나열하기보다는 한 놈을 패야 되는데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여러분의 관점을 드러내면서 사례를 들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여러분의 견해를 확실하게 좀 드러내는 방향으로 저 같으면 끌고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서울예대 방역과 이제 장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그 예전에 1편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또 문제에 대한 해설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오늘은 강론으로 좀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결국은 한 3가지 정도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다. 지식과 정보를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지식과 정보를 나열해서 쓰는 거는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고자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 그 대부분은 주장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논술을 할 때 뭉뚱거려진 어떤 사실에 대한 언급으로 끝나는지
아니, 나의 주장으로 연결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것이 긍정적이다. 이러이러한 것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의 견해라고 하는 건 결국 가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생각하기보단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 판단 명확하게 하고 여러분의 어떤 그 주장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거시적인 문제나 모호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때 항상 그 전체적인 어떤 창작자 이런 것들을 너무 거대한 어떤 담론으로 끌고 가기보다 나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그 서사와 이야기와 내가 연출하고자 하는 세계와 내가 연출하고자 하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문제 조건을 연결지어서 논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잘 하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미디어별, 매체별 특징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OTT 관련돼서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즘 현안에 대한 거, 문화, 산업, 예술, 경영, 전반에 걸친 지식이 다 필요합니다. 지금 문제를 보니까 주제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잘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문제가 천차만별로 수준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면접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면접도 잘하고 글도 잘 써야 붙는 건데, 이게 여러분이 면접을 되게 잘해서 합격권인데도 이 논술에서 이 장문이 안 돼서 떨어질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장문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탄탄한 준비를 해서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합격의 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